폭염이 훑고 있는 7월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IT 소식들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지난밤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편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 주 내용은 가젯서울에서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다만 한 가지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 부분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혹 주위에 이런 분도 계시죠. 한국 샤오미가 조폭 기업이라며 샤오미 불매운동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하고 난 후에 해야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죠. 샤오미의 총판 계약을 딴 여러 업체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코마트레이드였던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샤오미의 제품들을 비롯한 중국 제품들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점점 밀어내고 있는 현실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된 정보로 코마트레이드와 관련이 없는 다른 기업들에 피해갈 수 있게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출처는 더 벨이고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삼성에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를 하나의 모델로 단일화시켜 원가 절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매우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죠. S펜을 제외하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내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초에 있는 이 폴더블 갤럭시의 출시 이후에는 플래그십 라인만 무려 3개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 두 개의 라인업이 하나로 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물론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가칭 이 갤럭시 X의 폴더블 라인과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가 하나로 합쳐진 비폴더블 디스플레이 라인업, 이 양쪽에 S펜을 다 넣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폴더블 라인업에만 넣어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향후 정리가 될 이 두 개의 플래그십 라인 간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아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S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라인업에 모두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함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었던 A 시리즈와 같은 미들레인지 라인업과 이 플래그십 라인업 사이에도 S펜이라는 확실한 차이점이 함께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로우엔드, 미들, 하이엔드 간 구분이 뚜렷해지고 향후 제품 전략 수립이 더욱 용이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갤럭시 생태계로의 신규 고객 유치와 메스티지 공략을 통한 점유율 방어에는 이 갤럭시 A가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S펜을 통해 하이엔드 라인업과의 뚜렷한 구분선을 마련해주면 제품 라인업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에서도 다소 벗어나 더 많은 프리미엄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간 구분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갤럭시 S나 갤럭시 X 등의 하이엔드 라인업을 발표하고 나서 너무 늦지 않는 시점 바로 A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플래그십 제품들의 새로운 기능들을 더 많이 A 시리즈에 넣어줄 수 있게 되면 이 플래그십 효과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면서 이 효과를 전 라인업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겠죠. 아울러 이 SCM 차원에서도 하이엔드에서부터 로우엔드까지 시차를 두고 출시되는 구조가 특정 부품들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데에도 역시 부가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10월 초에 LG의 V40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사들과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시점이 적절했냐는 건데요. 이 점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V30가 나온 후에 V30S, 그리고 얼마 전에는 V35까지 나왔죠.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현재의 내외부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해보면 상부에서 어떤 식으로 오더가 내려왔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건 제조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볼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중요한 건 소비자 입장이 되겠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V40의 발표 시점이 왜 하필 노트9이 발표된 후 그리고 아이폰이 발표되기 직전이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제품보다는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울러 예상되는 V40의 주요 특장점들을 정리해보면 이 V40 역시 카메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3D 안면 인식을 비롯한 AR 플랫폼에 활용될 전면의 듀얼 카메라, 그리고 초광각, 초망원 렌즈를 비롯한 후면의 트리플 렌즈 카메라, 여기에 90% 이상의 전면 화면비,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출시 시기를 비롯해 스펙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출시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하고요.
자, 먼저 미국 FCC 등록 정보를 통해 기어 S3 후속작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약 1.19인치 사이즈의 워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1.3인치 크기의 워치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약 1.19인치와 1.3인치의 두 가지 워치가 나오고 8월 9일에 있을 노트9 발표 때 함께 발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정리해볼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었죠. 먼저 네이밍 관련해서는 기어 S4가 될 것이냐 갤럭시 워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갤럭시 워치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 맞겠죠. 아주 소수의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신들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OS가 타이젠이냐 구글의 웨어 OS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데, 최신의 소식일수록 타이젠일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더 버지나 폰아레나, 시넷 등의 주요 외신들도 같은 의견이고요. 새로운 워치가 타이젠이 아닌 웨어 OS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불거진 이유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윗 때문인데요. 이 트윗의 내용과 관련해 시넷에서는 그럴듯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셨을 분도 계시겠죠. 바로 웨어 OS 버전의 워치가 따로 또 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타이젠을 포기할 수도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웨어 OS 기반의 워치를 준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고요.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소식 중에 따로 이야기해봄직한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자, 이번 주도 시원하고 행복한 소식들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